안녕하세요. 코인 뉴스룸 진행을 맡은 이지영 앵커입니다. 최근 들어서 암호화폐 시장에 다시금 다양한 시장의 거래량들과 수급들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시장에 관한 다양한 분석도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즈파트너스의 장하주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가 어떤 이야기들 좀 나눠보면 좋을까요? 네,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요새 시장이 숨통이 좀 네. 트이고 있죠. 제가 실제로 주변한테 반년 넘게 채한 게 조금 풀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산별로는 이미 뚜렷한 반등을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했고 또 투심도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걸 상승장이다가 아니라 회복장이다라고 부르는데 그럼 이런 회복장 속에서 우리가 지금 돈이 진짜 머뭇거리고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 다양하게 힘차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금이 쌓이는 곳이라고 하죠. 일종의 시장의 대기 자금이라고 불리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단순히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을 쓸 수 있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그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권 안으로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 기사를 발췌해 왔습니다. 지금 미국 상원에 곧 표결에 들어가는 지니우스 액트라는 법안이 있는데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공식 금융 시스템에 이제 처음으로 넣기 시작하는 입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상 첫 번째 연방 차원의 입법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한다면 아픔이 하나씩 있잖아요. 테라 루나 사태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신뢰가 정말 많이 무너지기도 했었지만 이제 테더와 서클이 정말 그 자리를 제대로 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모든 암호화폐 거래라든지 디파이 활동 내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섹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액트 법안의 핵심을 제가 한번 살펴보자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준비금과 회계 기준을 제도화하자라는 건데 이게 통과가 된다면 기관 자금이 도리어 본격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정말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비자라든지 페이팔이라든지 JP모건 같은 이런 대형 기업들 내에서는 이미 관련 인프라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모두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는 국가 전략으로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지니우스 액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단추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맡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민간이 발행하고 정부가 감독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서클적으로도 다시 자금이 유입되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고 그리고 지니우스 액트를 보고 사람들이 뭔가 스테이블 코인 내에 규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이 시장에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주시지만 사실 기관들 입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가 좀 더 명확해진다는 거는 실제로 시장에 들어가기 편한 조건들이 구성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한 전망 리포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 자체가 지금 2천억 달러 정도예요. 이게 2028년도까지 무려 2조 달러까지 상향할 수 있다는 전망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3년 뒤에 무려 이 시가총액이 10배 가까이를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특히 이 시장의 대기 자금으로도 불리는 이 스테이블 코인의 유입량이 10배가량 늘어진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 이 가격 상승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호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이 시가총액이 커지네?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 예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히 개인과 개인의 이런 거래소 안에서 비트코인을 사고 팔기 위한 수단 정도로만 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블록체인 기반의 MMF라고 머니마켓 펀드라든지 아니면 예금 상품 그리고 실제로 오프라인에서도 결제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는 디지털 달러가 스테이블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미국 국채라든지 단기 금융 상품을 담보로 발행되는 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블랙록에서도 발행을 했습니다. 기관 자금이 들어오려면 우리가 규제도 필요하고 신뢰감도 필요합니다. 그 두 가지를 가장 먼저 충족시킬 수 있는 게 다른 자산군보다도 이 스테이블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 시장이 너무나도 커지다 보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무시를 못하는 단계까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니우스 액트 법안이 이 시장을 좀 더 명확하게 해주고 그리고 이 리포트를 보다 보니까 2028년도까지는 시가총액이 3배가량 올라오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이 실생활에 사용되는 결제 사례를 하나 들고 왔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비자와 브릿지가 함께한 이 결제 시스템입니다. 이 비자 카드는 전 세계 사용자들이 알고 있는 굉장히 큰 카드죠. 근데 이 비자가 최근에 브릿지라는 블록체인 인프라와 회사와 손을 잡고 스테이블 코인을 실생활에 연동시키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남미 쪽이라든지 그리고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은행이 그렇게 잘 돼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만큼 은행이 편한 나라도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같은 경우에는 카드나 휴대폰 결제는 하지만 이 은행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불편함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실제 결제 사례 같은 경우에는 예로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문장이 콜롬비아에서 한 소비자가 물건을 산다고 가정을 해요.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을 지갑에 담아두고 그리고 그 카드를 매장에서 긁게 되면 결제가 되는 순간에 자동으로 그 스테이블 코인을 법정화폐로 바꿔서 그 물건을 판 사람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결제는 당연히 실시간이고요. 그리고 전송 또한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거래소 안에서만 움직이는 목적을 두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걸 들고 오프라인 상점에 가서 물건을 편하게 살 수 있고 그리고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둘 다 편리한 실시간 결제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스테이블 코인을 실제로 사용을 하려면 거래소 밖에서 쓰려면 지갑에서 은행으로 따로 옮기는 그런 불편함을 겪었어야 했는데 이제는 그런 우회하는 방법이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그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콜롬비아나 아르헨티나, 페루 같은 경우에는 통화 가치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불안정하고 통화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사례들이 많은데 이런 나라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달러화된 자산, 특히나 이 스테이블 코인을 들고 있는 게 일종의 이러한 목적성의 방어 수단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프리카 그리고 동남아 국가, 중동 쪽으로도 스테이블 코인의 결제 시스템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유럽에서도 일부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기사를 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글로벌 결제 이런 기업들조차도 스테이블 코인을 실제 결제 수단으로 사용을 하면서 기존 금융의 디지털 자산의 경계가 예전에는 좀 뚜렷했었는데 그런 자산군의 경계를 모호하게 바꾸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차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투자자분들도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뉴스를 굉장히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스테이블 코인 자체의 입지는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했고 또 앞으로도 그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쓸 수 있는가라는 논의보다는 공식적으로 쓰일 수 있을까, 쓸 수 있는 돈인가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움직임 속에서 이제 대형 민간 기업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런 부분들 포착해 볼 수 있었고요. 사실 스테이블 코인 결제 인프라를 깔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크립토 투자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활성화되는 것이 암호화폐 시장에 가격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에 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남아 있는데요. 실제 스테이블 코인 수급이 비트코인 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칠까요? 네, 말씀을 주신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이 비트코인 가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의 차트를 직접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과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을 비교를 했습니다. 보시면 검은 선이 비트코인의 가격이고요. 그리고 보라색깔 선이 스테이블 코인의 전체 시가총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로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은 결국에는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스테이블 코인 그 자체만으로는 사실 투자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 친구 중에 코린이 한 명이 코인을 샀다고 해가지고 뭘 샀냐 했더니 테더를 투자를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말 그대로 투자를 하기 위한
대기 자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1대1로 달러와 연동이 되어 있는 자산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비트코인을 당장은 사지 않지만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거래소에 입금해 놓았다라는 자체가 이 시장에 언제든 들어올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21년도 불장 이후에도 스테이블 코인이 늘어날 때 거래량도 같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요.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고점을 도달할 무렵쯤에는 스테이블 코인도 같이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살펴볼 만한 게 최근에 굉장히 유의미한 구간이 나왔습니다. 이 오른쪽 끝을 보시면 보라색깔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이, 유동성이, 시가총액이 비트코인 가격보다 더 위에 얹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총은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비트코인에 대한 거래량이 붙지 않았다라는 거겠죠. 이 말은 아직 본격적인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았다. 하지만 언제든 비트코인이라든지 다른 코인들에 들어올 수 있는 대기 자금이 굉장히 늘어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장에 투입되지 않은 이 대기 자금, 실제로 잠재적인 매수 여력을 온체인 데이터에서는 드라이 파우더라는 명칭을 쓰는데, 그래서 요즘같이 시장이 터지기 직전 같은 약간 제가 말하는 태풍의 눈 같은 그런 고요한 구간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을 먼저 살펴본다면 시장의 유동성을 미리 파악을 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테이블 코인의 대장이라고 불리는 테더 차트도 한번 살펴보실 텐데, 이어서 테더와 서클 마켓캡을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테더부터 살펴보시면 최근에 USDT 최근 자금이 스테이블 코인의 대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테더의 짧은 기간으로 누적 변화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을 한번 살펴보신다면 제가 첫 번째 동그라미, 위쪽의 동그라미가 올해 초, 그리고 작년 말부터 올해 초 구간인데, 실제로 맨 위쪽에 동그라미 친 고점부터 테더 유입량이 올 초까지 굉장히 급격하게 빠졌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락 횡보하는 시기, 그리고 알트코인이 다시 대선 이전의 가격으로 돌아갔던 그 시기와 굉장히 맞물리는 구간을 보여주고 있죠. 가격의 조정이 나오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의 유입량도 급격하게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아래 동그라미 구간을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살짝 스테이블 코인 유입량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4월 들어서면서 이 마켓캡이 조금씩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누군가는 다시 거래소에 자금을 입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 자금 대부분이 지금은 비트코인과 아니면 이더리움을 먼저 노리고 있다라고 우리는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테더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거래소에서 기축통화처럼 쓰이고 있기 때문에 당장 이 시가총액이 늘어난다고 해서 가격이 당장 내일부터 오른다는 아닐 수가 있겠지만,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스테이블 코인 마켓캡이 늘어난 구간과 비트코인 가격이 시간차를 두고 굉장히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재작년 말에도 이런 패턴이 똑같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전과 다르게 ETF 자금과도 별도로 스테이블 코인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외에 스테이블 코인을 들고 거래소에 입금한 자금, 그리고 여전히 이건 개인뿐만이 아니라 고래들도 직거래성 자금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클 마켓캡도 한번 살펴보실 텐데,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게 서클은 테더와는 성격이 조금 다른 스테이블 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테더가 주로 거래소나 아니면 투자자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 쪽이라면 서클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조금 더 명확하고 친화적이기 때문에 좀 더 클린한 스테이블 코인이다라는 명칭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기관들이 자금을 유입시킬 때 서클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서클 같은 경우에는 회계 감사 기준이 굉장히 명확하다고 해요. 그래서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여러 조건들이 충족을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서클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의 자금 유입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서클의 시가총액 변화량을 보시면 테더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플러스권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올해 초라든지 작년 하반기라든지
계속해서 마이너스 구간을 예민하게 움직이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23년부터 24년 초까지는 감소세를 보이다가 올해 들어서는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4월부터는 그 상승폭이 눈에 띄게 올라오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단순히 서클도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실제로 서클이 유동성이 오른다는 건 기관의 자금이 투입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뭐 지니우스 액트라든지 뭐 재무부의 뭐 상향 리포트를 한번 살펴보신다면 서클 같은 클린한 구조를 가진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 제도권 안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입량이 굉장히 지금 천천히 4월부터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 이 시장의 대기 자금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정한 속도로 안정적인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누군가가 계획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매입을 늘리고 있구나라고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신 내용처럼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이 단순히 유동성의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지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의 유동성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60일간의 데이터를 보면 테더는 조용하게 상승세를 그리고 서클을 안정적으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 스테이블 코인이 회복된다는 건 그 자금이 어디론가 흐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 많은 스테이블 코인 중에 가장 많은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 테더 같은 경우에는 요새 움직임이 좀 어떻던가요? 네, 테더가 요새 정말 많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예전과는 좀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테더가 예전만 하더라도 사실 정부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제 테더 발행량이 미국 국채를 담보로 국채를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미 90조가 넘는 재무부의 단기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굉장히 지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테더가 어떤 자산을 담보로 활용하고 들고 있는지 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표 같은 경우에는 테더의 공식 준비 자산 내역 중에서 비트코인을 차지하는 비중을 제가 이렇게 빨간 색깔 사각형을 그려왔는데 보시면 7억 6천만 달러, 굉장히 상당한 규모의 비트코인을 테더가 직접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테더가 현금이나 뭐 미국 국채 같은 안전자산으로만 준비금을 조성하지 않고 실제로 비트코인 같은 변동성 높은 자산을 일부러 담고 있을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테더가 1USDT를 발행을 할 때 스테이블 코인 가치만큼 실제로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걸 입증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굉장히 안전성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라든지 단기채라든지 현금성 자산을 들고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본인들이 비트코인을 굉장히 신뢰 가능한 리저브 자산으로 두고 있다는 걸 이 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흐름은 테더뿐만이 아니라 최근 국부펀드라든지 아니면 민간 해치펀드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산 운용사들도 포트폴리오 안에 블랙록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비트코인을 많이 편입을 시키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연금 포트폴리오에도 스트래티지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처럼 미국 국채 금리가 요동치고 정책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도리어 네이티브한 이런 비트코인 자산이 중립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지금 시장 가격을 정화하는 게 제가 스테이블 코인과 ETF다, 기관들의 자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알트코인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알트코인이 이제야 막 꿈틀거리고 이제 조금씩 체증이 해소되고 있는 모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알트코인 ETF 관련한 재미있는 표를 하나 또 들고 왔습니다. 최근 블룸버그가 정리한 암호화폐 ETF 승인 확률표예요. 정확히는 ETP라고 하는데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하죠. 우리에게 익숙한 비트코인 ETF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비트코인 ETF가 된 것만으로도 감사했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실제로 최근에 다양한 알트코인들이 ETF 신청을 했다라는 기사들이 굉장히 쏟아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를 보신다면 솔라나가 승인 확률이 90%, XRP가 85%, 도지코인도 80%, 전문 분석가들이 실제 확률을 이렇게 산출한 수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비트코인 하나만 보던 시대에서 이제는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이런 제도화된 프레임 속에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XRP가 ETF가 되면은 가격이 그럼 더 오르겠네요? 이렇게 단순히 끝낼 게 아니라 정책적인 프레임이 열렸다라는 기준으로 한번 보신다면 단순히 우리가 가격 변동성뿐만이 아니라 뭐 3년 뒤라든지 아니면 5년 뒤라든지 이 암호화폐가 어디까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까가 저는 더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ETF가 승인이 된다면 그 종목에 있어서 엄청난 호재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포트폴리오를 담을 때 ETF 승인 확률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담으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실제로 수익률과 직결이 될 수 있긴 하지만 호재는 이미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막상 가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블룸버그 승인 확률표를 보시고 좀 더 포트폴리오에 대한 리밸런싱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을 한번 짚어드릴 텐데 그렇다면 이 ETF가 시장에 많이 들어오는 건 알고 있지만 이 비트코인 전체 비중에서 ETF가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는지 비중을 한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전체 발행량의 9%가 현재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보여주는 표인데 먼저 숫자부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비트코인은 전체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5.5%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 3.5%는 스트레티지 같은 상장 기업들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합치면 무려 9% 가까이 된다는 건데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역시 앵커님은 아시는군요. 네. 굉장히 이 보통 유통시장에서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발행량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딱 정해져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찍어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누가 얼마나 더 사냐보다도 누가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느냐가 이 자산 가격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기관들이 물량을 대량으로 모으고 있는 구간이고 그리고 이 ETF 자금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자금을 샀을 때 실제로 쉽게 시장에 풀지 않는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레티지 같은 기업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살 거고 팔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도 계속해서 남기고 있죠. 그래서 표를 잠깐히 살펴보신다면 스트레티지가 재미있는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Too much blue, not enough orange라고 남겼는데 실제로 파랑 색깔 그래프가 비트코인의 가격이고요. 이 노랑 색깔 점선이 비트코인을 매수한 물량인데 실제로 세일러 같은 경우에는 매수한 동그라미 구간이 아직도 너무 많다 하고 아직도 나는 매수를 더 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난 아직도 배가 고프다라는 배짱을 담고 있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세일러 같은 경우에는 매 분기마다 추가 매입을 공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스테이블 코인의 유동성이라든지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ETF 기관과 자금이 결합이 되면서 결국에는 비트코인 가격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그 모든 흐름들이 이 제도라는 문턱을 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의 시대는 시작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유의미한 다양한 내용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정말 여러분들에게 도움되셨을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다양한 면으로 시장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드린 내용들 여러분들 복귀하셔서요. 투자 전략으로 소화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오늘은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